그만해. 이 사람들아! 72세 순녀의 목소리가 리조트 로비를 찢었습니다. 비양 휴가라더니 무릎 휴가였냐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녀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72세 정순녀는 낡은 간판이 걸린 반찬가게 순년의 셔터를 천천히 올립니다. 골목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휴, 오늘도 장날이네. 순녀는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드는 순간 김칫국 끓는 냄새가 골목 전체를 깨웁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큰아들 민석이 피곤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섭니다. 42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그는 어제 밤늦게 들어온 게 분명합니다. 순녀는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들, 어제도 늦더라. 애미가 속이 타지. 순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야속함이 섞여 있습니다. 민석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말없이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순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로 들어옵니다. 38살 전직 승무원이었던 그녀는 결혼 후 가게 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의 인사는 언제나 정중하고 밝습니다. 응, 서진아. 일찍 왔네. 순녀는 며느리를 보며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주일만 요양휴가 좀 다녀와도 될까요? 어깨 통증이 심해서요. 순녀는 잠시 서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휴가라는 말에 약간의 의외감을 느끼지만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요양? 어깨가 많이 아프니? 네, 병원에서도 쉬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대답은 자연스럽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순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휴가라. 요양이라고 하는데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말하면 믿어야지.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순녀지만 가족 앞에서는 항상 한 번 더 믿으려 노력합니다. 그래,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걱정 말고 다녀와. 순녀는 입을 다물고 김칫국을 저으며 말합니다. IMF 때도 남편이 떠나고도 버텨온 그녀에게는 믿음이든 의심이든 조용히 김칫국에 말아 삼키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설거지를 하던 순녀는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알림을 봅니다. 손님이 두고 간 신문 속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주 호화 리조트 채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 식탁 위에는 서진의 왕복 항공권이 놓여 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 리조트입니다. 순녀의 등줄기에 쌓은 기운이 스밉니다. 요양이 아니라 일인가? 혼잣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며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입니다. 순녀는 항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심을 내립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본다. 다음 날 새벽 순녀는 평생 처음으로 장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제주행 첫 비행기를 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순녀는 복잡한 심정을 달랩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나? 그래도 며느리가 고생하며 산 거 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되지. 비행기에서 내린 순내는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향합니다. 운전기사가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리조트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순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리조트 로비에 도착한 순녀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대리석이 번쩍거리는 화려한 인테리어, 높은 천장,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며느리가 일한다는 곳인가? 순녀는 용기를 내어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다가갑니다. 실례합니다. 서진이라는 사람 찾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서진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진 과장님은 연애팀에 계십니다. 지금 업무 중이실 텐데요. 그 순간 순녀의 시선이 로비 한쪽으로 향합니다. 젊은 남자가 서진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진 씨, 오늘 밤 VIP 실장님 오시니까 미리 대기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친밀하면서도 권위적입니다. 순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저 남자 누구야? 남편도 아닌데. 그녀는 남자의 명찰을 자세히 봅니다. 강도윤 리조트 지배인. 어딘가 낯익은 이름입니다. 순녀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서진, 도윤이라 했지? 결혼 전에 서진이가 입에 올리던 이름이었나?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혼 전 서진이 가끔 언급했던 대학 선배 이름이 도윤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지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분위기입니다. 순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순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복도를 지나 연회장 쪽으로 향하는 서진과 도윤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봅니다. 서진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도윤은 정장 차림으로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입니다. 연회장 입구 근처에서 두 사람이 멈춰서서 대화를 나눕니다. 순녀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진의 표정이 심각해 보이고 도윤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서진은 혼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녀는 고민 끝에 연회장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뭔가 이상해. 요양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지?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리조트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손님들이 연회장으로 들어가고 직원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순녀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서 연회장 입구를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나? 순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도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평생 남을 의심하며 살지 않았던 그녀에게 이런 감정은 낯설고 괴롭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연회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직원 탈의실 쪽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순녀는 복잡한 마음을 달랩니다.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순녀는 내일 다시 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리조트를 나서며 그녀는 제주의 밤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저녁, 순녀는 다시 리조트를 찾습니다. 이번에는 연회장 뒤편 포토라운지 근처에서 서진과 도윤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순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기둥 뒤에 몸을 숨깁니다. 서진은 검은 유니폼 차림으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부탁이야. 이번 달까지만 도와줘. 나 그 돈 갚으면 그만둘게. 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차가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봅니다. 빚은 원금이 아니라 시간이 무서운 거야. 내가 나간 사이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냉정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대화를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숨죽여 듣던 순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빚? 누구 빚? 우리 집 빚은 아닌데. 순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족의 경제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민석의 교사 월급과 가게 수입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빚을 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도윤아,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넘기면. 마지막이라는 말 이미 3번째 듣는데 도윤의 대답은 더욱 차갑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덧붙입니다. 오늘 밤 VIP 손님들 응대 잘해. 실수하면 너도 알지? 그때 서진의 내면 독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어. 시아버지 사건, 그때 병원비와 합의금. 내가 보증인 서준 덕분에 다 막았잖아. 그걸 말하면 어머니 마음이 부서질 거야.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순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시아버지 사건? 보증인?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년을 떠올려 봅니다. 술로 인한 사고들, 병원비, 그리고 어떤 합의. 당시 서진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빚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됩니다. 도윤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서진아, 우리 사이잖아.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어. 너도 이해하지? 그의 손길은 자연스럽지만 어딘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알아. 정말 고마워. 이번 달 보너스 나오면 조금이라도 갚을게. 보너스? 도윤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 돈으로는 이자도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순녀는 주먹을 줍니다. 사람 살다 보면 빚질 수 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했니, 며느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왜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서진이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한 후 다른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순녀는 기둥 뒤에서 나와 서진이 들어간 연회장 쪽을 바라봅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정장을 입은 손님들과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녀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어지럽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순녀는 자신이 얼마나 가족의 진짜 상황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가족들의 속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녀는 연회장 근처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서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내일은 민석이에게도 물어봐야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나?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갈수록 리조트는 더욱 화려해집니다. 하지만 순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서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서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밤 10시 리조트 로비 한복판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VIP 고객 한 명이 갑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하면서 연회팀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도윤이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연회 준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입니다.
연애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서진도 그중 한 명으로 서 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순녀는 멀찍이 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윤이 서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서진 과장, 오늘 고객 응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했는데요. 고객분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라. 변명하지 마세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순녀는 이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명백히 서진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사과가 필요합니다. 도윤의 말에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릴까요? 형식이 중요해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악의가 섞여 있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윤이 서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그래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순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칵,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서진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순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것을 사진으로 찍는 비인간적인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하고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만해, 이 사람들아. 순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찍고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72세의 작은 체구지만 그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순녀를 바라봅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업무 중인데요. 순녀는 서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요양휴가라더니 무릎 휴가였냐고. 순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왜 여기 있겠니? 며느리가 거짓말해서 확인하러 왔지. 순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도윤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섭니다. 어머니, 이건 회사 규정입니다. 고객 앞에서 신속한 사과는 당연한. 사과? 그럼 내가 사과해. 순녀가 도윤을 향해 소리칩니다. 보증을 부추긴 내가. 이 말에 도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하지만 순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대화, 서진의 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모욕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르쇠 하지 마. 내 며느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다 안다. 순녀는 서진의 팔을 잡고 그곳에서 나가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며 웅성거립니다. 촬영하던 직원이 급히 휴대폰을 숨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녀는 그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정말 사람들이 할 짓인가? 그녀의 외침에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입니다. 순녀는 며느리를 부축하며 리조트 출입구로 향합니다. 지금은 끌고 나간다. 눈물은 나중에.
서진은 시어머니의 강한 의지에 이끌려 그 자리를 떠납니다. 뒤에서는 도윤과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름한 게스트하우스 방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순녀가 급히 전화를 걸어 부른 민석이 제주로 내려온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오늘 밤 리조트에서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서진, 이게 다 뭐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아내가 요양휴가라고 했던 제주 여행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내가 시아버지 사고 때 병원비랑 합의금을 몰래 처리했어. 첫 마디를 시작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 순녀와 민석은 서진의 말을 듣고 있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즉 순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술로 인한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진이 그런 일들을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새마을 금고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감당 못해서 서진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한때 도윤이 도와줬어. 그런데 그 빚이 사채로 넘어간 줄 몰랐어.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칩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고생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책감이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는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녀는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가게 살릴 때도, 너희 아버지 호프집 정리할 때도 내가 누구한테 손 벌렸는 줄 알아? 순녀의 말에는 꾸짖음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각서로 버텼다. 거짓말만 아니었어도 같이 막았지. 순녀의 말을 들으며 서진은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아버지 때문에 생긴 빚을 시어머니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리조트 동료 직원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서진 언니, 큰일 났어요. 직원 단톡방에서 로비 무릎 영상이 퍼졌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늘 밤 자신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퍼졌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옵니다. 서진 과장, 퇴사 권고 떴대요. 내일 인사팀에서 연락 온다고 해요. 서진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가족, 내가 무너뜨렸나? 서진의 내면 독백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요양휴가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일주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석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습니다. 사채업체, 퇴사 권고, 그리고 이미 퍼져버린 굴욕적인 영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순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떠오릅니다. IMF 때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오늘 밤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한 밤을 보냅니다. 제주의 바닷바람이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흔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이들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듯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순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사 준비가 아닌 다른 일이 우선입니다. 순녀는 가게 뒤편에 있는 오래된 김치독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김치독 밑바닥에는 비닐 포장지에 쌓인 낡은 서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서가, 너도 봐라. 1998년 IMF 때 내가 써준 차용증이다. 순녀는 조심스럽게 비닐 포장을 뜯으며 말합니다. 민석과 서진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치독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입니다. 순녀가 그 종이를 펼치자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5만 호, 급전 2천만 원. 변제 불가시 지분 전환 합의. 그리고 맨 아래에는 두 사람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서류를 김치독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더욱이 그 서류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오만호라는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순녀는 차용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옛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때 오 사장이 시장 포장마차 하던 사람이야. 다들 도망갈 때 나는 각서를 받았지. 그래야 서로가 살거든. 순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박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IMF 당시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떠났지만 순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동료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오만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순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제주 리조트 회장이 바로 그 오만호야. 어제 리조트에서 확인했어. 순녀는 어제 리조트 로비에서 본 회장 사진을 떠올립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 차용증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엄마, 이게 아직 유효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약속이지. 순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라고 생각하는 그녀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순녀는 결심을 내립니다. 이 각서 아직 유효할 거다. 내가 리조트 회장을 직접 만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그 리조트의 회장이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말립니다. 어머니, 부탁이에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욕먹으시면 안 돼요. 서진은 이미 충분히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이란 게 서로의 부끄러움까지 대신 들어주는 것이야.
순녀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나도 한 번쯤 내 등을 떠밀어줄 차례지. 그녀의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민석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너희는 서울에서 기다려. 순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자신과 오만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녀는 차용증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도장을 꺼냅니다. IMF 때 사용했던 그 도장이 이제 다시 필요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내일 다시 제주로 간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서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거야. 사람은 결국 사람이야. 오만호도 예전에는 어려울 때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거든. 순녀는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 밤 순녀는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약합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나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채권자로서 오만호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김치독에서 나온 낡은 차용증 한 장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리조트 임원실, 넓은 창문으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사무실입니다. 순녀는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화려한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자 70대 남성이 책상에서 일어나 순녀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오만호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칩니다. 아이고, 순녀 이모. 오만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합니다. 이렇게 늙었어도 눈빛은 그대로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나는 옛 은인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순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차용증과 도장을 꺼냅니다. 이 각서, 아직 말소 안 됐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오만호의 눈이 그 낡은 종이에 고정됩니다. IMF 당시 절박했던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살던 그 포장마차 냄새, 내가 기억한다. 순녀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 각서가 살린 거야. 그러니 내 며느리 무릎 찢고 품위 타령하는 그 회사를 내가 한번 뒤집어 보려 한다. 순녀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오만호는 잠시 말없이 차용증을 바라보다가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법무팀 불러. 지분 전환 검토해. 비서가 급히 나가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법무팀장이 들어옵니다. 그는 차용증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식은땀을 흘리며 말합니다. 회장님, 법적 구속력 있습니다. 당시 공증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회장실 안의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20여 년 전에 작은 각서 한 장이 현재 수백억 원 규모의 리조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순녀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지배인 도윤, 과거 며느리에게 보증 권했다지. 직원 윤리 위반으로 조사해. 그녀는 어제 들었던 대화 내용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로비에서 무릎, 그 영상, 사과문과 함께 삭제하라.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옵니다. 어제 로비에서의 소동에 대해 회장에게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순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내가 키웠다. 순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진이는 내 며느리다. 우리 집은 무릎을 꿇어 살아남는 집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받치고 일어서는 집이다. 순녀의 목소리에는 가족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만호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윤 지배인,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도윤이 변명하려 하지만 순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내 며느리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했는지 다 안다. 순녀 이모. 오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때 이모가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야지. 순녀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내 며느리가 당한 일,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바꿔야 해. 그녀의 말에는 개인적인 복수심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입니다. 순녀 이모,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표정입니다. 서진 과장 복직, 그리고 연애팀 관행,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법무팀장과 도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도윤 지배인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개인적 이해관계 개입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오만호의 말에 도윤이 항변하려 하지만 이미 회장의 결심은 굳어진 상태입니다. 순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맞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곳이어야지. 그녀는 차용증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합니다. 이 각서는 당분간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약속 지키는지 지켜볼 거야. 오만호가 일어나서 순녀에게 인사합니다. 이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 후 잊고 살았던 초심을 다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순녀는 리조트를 나서며 제주의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며느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부당한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차례입니다. 시장 골목, 순년의 앞에 아침 풍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진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잡채 맡을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무거웠던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조트에서의 복직 통보를 받았지만 서진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순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잡채는 마음의 물기가 중하다. 너무 졸이지 말고 국물 조금 남겨둬라. 순녀의 말에는 요리 비법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리지 말고 여유를 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석이 가게 셔터를 올리며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회장님이 업무 환경 개선 공지 올렸대. 어머니 각서 덕분에. 그는 휴대폰으로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보여줍니다. 직원 인권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녀가 고개를 젓습니다. 각서는 핑계고 사람이 사람을 살린 거지.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서류나 법적 효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호 회장도 결국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때 서진이 도마에서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살다 보면 무릎 꿇을 일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거다. 순녀의 말에는 긴 인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입니다. 가게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순녀 씨, 며느리가 돌아왔네. 어머, 서진이가 또 도와주는구나. 이웃들의 반가운 인사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서진은 수줍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도와주는 일 없는데 서진이는 참 효자 며느리야. 떡집 사장 부인의 말에 순녀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같이 새 출발하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입니다. 서진이 만든 잡채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 이 잡채 누가 만들었어? 맛이 예술이네. 한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서진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민석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가게 정리를 도우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정말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순녀와 서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순녀가 만든 김칫국, 서진이 볶은 잡채, 민석이 사온 족발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을 만듭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순녀가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리조트는 그만두고 여기서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장사도 배우고 싶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순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집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함께 이 가게 키워보자. 순녀는 며느리의 결정을 진심으로 반깁니다.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카메라가 시장 입구를 천천히 비춥니다. 떡집의 메밀 전병 구수한 냄새, 포장마차 오뎅 국물에 김 새마을 금고에 오래된 간판이 하나씩 화면에 담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풍경들입니다. 순년의 가게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진이 내일 팔 반찬들을 미리 손질하고 민석이 가게 정리를 하고 순녀가 김칫국 재료를 준비합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평범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순년의 가게의 작은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골목에는 삶의 냄새가 피어오를 것이고 가족들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